네, 임주혜 변호사와 이 사안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SK텔레콤이 밝힌 내용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다는 건가요?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유심 관련 정보입니다. 유심이라는 건요, 이제 휴대폰을 개통할 때 휴대폰 안에 넣어주는 그 소형 칩을 의미하는데요. 이 소형 칩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바로 휴대전화 번호라던가 아니면 이 휴대전화의 고유한 이 기기 번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SK텔레콤 측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뭐 이름이라던가 주민번호와 같은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개인정보가 아니라 유심의 고유 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유출의 어떤 정보의 규모나 그 정보의 대상은 추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유심이라는 것이요, 사실상 내 휴대전화의 신분증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심 관련 정보가 탈취가 되었다면 내 휴대폰과 동일한 그런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기계라고 하죠. 휴대전화 같은 부분들을 이제 공기계로서 사용을 하면서 유심만 갖다가 다시 장착을 하면 휴대전화로서 기능을 하는 그런 상황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심 관련된 정보가 탈취가 되고 이 유심 정보를 가지고 다른 휴대폰에서 마치 내 휴대폰인 것처럼 쌍둥이폰, 그러니까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이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그 복제폰을 통해서 어디까지 정말 이 휴대전화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내 휴대전화의 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시민들 사이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텔레콤이 그 유심을 바꿔주고 있지만 이 재고가 너무 부족한데 이게 언제쯤 되면 해소가 될까요? SK텔레콤 측에서 무료로 이 모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 수가 2,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확보된 유심의 개수가 100만 개 정도에 불과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 유심을 교체하는 데 드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은 하루에 한 20만 개 정도밖에 교체가 불가능하고요. 유심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고 해도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 정도가 확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2,50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이 SK텔레콤 측에서 모든 유심을 교체해 주기까지는 사실상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과연 다 교체될 것인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저 역시도 이 SK텔레콤 사용하고 있어서 이 유심 교체 시도해 봤는데 지금 당장 대리점에 방문하다가는 언제 교체가 될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예약 서비스, 유심 교체 예약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일단 예약은 되었지만 재고가 확보되는 대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해 주겠다라는 정도까지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장치인가요? 유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에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유심 보호, 이 보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휴대전화의 유심을 접착제로 완전히 딱 붙여놓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휴대전화에만 이 유심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두는 장치이기 때문에 만약 타인이 이 유심 정보를 탈취해서 복제해서 어떤 복제폰을 만드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서비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텔레콤 측에서는 당장 유심 교체가 어렵다고 해도 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기만 해둔다면 사실상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복제폰 같은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건 차단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김민철 기자 보도를 보니까 이 서비스도 지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그리고 낮 시간까지만 해도요. 너무나도 많은 접속자가 동시에 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려고 몰려서 지금 이 서비스를 접속하는데 대기하는 시간만 해도 몇 시간가량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 접속은 가능한데 바로 이 보호 서비스가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지금 대기 상태, 그러니까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유심 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입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약을 받고 순차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호 서비스도 모든 이제 이용자들이 가입될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수사 당국은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일단 이 피해 사실이라는 것이요.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었던 이용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고 대리점을 방문해 보니까 KT 알뜰폰으로 다시 개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보니 1,000만 원씩 5번에 걸쳐서 5천만 원이 인출한 이런 사례가 접수가 되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번에 유심 관련 이 유출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추후에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다른 알뜰폰이 개통이 되려면 이번에 탈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심 정보뿐만 아니라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식별 정보들이 함께 있어야지 이 알뜰 휴대폰이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아마도 스미싱이라고 하는 피해, 문자 메시지 같은 부분들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열었더니 이제 악성 그런 코드들이 유출이 되고 이 악성 코드에 의해서 휴대폰에 들었던 모든 정보들이 탈취되어 가는 또 다른 유형의 이런 휴대폰 사고인데 이런 스미싱 범죄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지금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사건을 사칭한 피싱이나 스미싱 사례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이번 사건을 가지고서 또 다른 어떤 스미싱 피해를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안내되고 있는 사례들이요. 검색 엔진에 뭐 SK텔레콤 유출 사고, 유심 교체와 같은 그런 검색어를 입력하면 언론의 기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 같은 부분들이 상단에 노출되게 되는데 막상 해당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도박 사이트 같은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2차적인 어떤 범죄, 정보를 탈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가 담겨 있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지금 혼란한 상황, 특히 그런 시민들의 정보 탈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틈타서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도 뭐 유심 교체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이런 문자가 왔을 때 오히려 해당 문자를 클릭하면은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심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복제폰 같은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휴대전화를 재부팅하라. 그 재부팅하는 기간 동안 정보가 탈취된다거나 다른 복제폰이 구동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부팅하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그래도 최소한의 예방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SK텔레콤 가입자들을 중심으로는 집단 소송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향후에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걸로 보십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만약 관련 법 규정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일반적인 이 시민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K텔레콤 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커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침입이 있었는지 결국 충분한 안전관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다면 그때는 이용자들에 대한 일부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네.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은 그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받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